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 방안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역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등의 이유로 선교사들의 국내 복귀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사역 일정에 발휘되어 줄 차량을 지원하는 자동차 선교회를 취재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현대인들도 읽기 쉬운 최초의 한글 성경, 존 로스 성경 독자판을 출간했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과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등 510개 시민단체들이 7년 만에 바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주민 선교연합회 키마가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선교 사역을 돌아보고 나아갈 30년의 비전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 수급 변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안보 방안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나왔는지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바이오 안전성에 대해 NGO와 과학계, 산업계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제32차 KBCH 포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KBCH 포럼은 기후위기나 국제분쟁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식량 수급 문제에 대해 식량 안보 방안과 유전자 변형 식품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주제 발표에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앞으로의 식량 위기에 대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세계 곡물 교역 현황의 미래는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농지의 보전과 유지를 위한 강력한 자금력 확보와 함께 먹거리 가치 사슬 연계의 건강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식물생명공학정보원 박희영 대표는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유전자 변형, 즉 GMO 작물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며 유전자 변형 식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인구 증가 대비 경작 가능한 토지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경작 가능한 토지가 더 감소하게 되면 여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모자라게 될 것으로, 그렇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단위 면적당 식량을 2배 이상을 생산해야지만 그 당시 2050년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풀시행동연구 최준호 소장은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안으로 수출 무역 중심에서 지역 소비로의 전환, 육류 소비 감소, 농업 생태계 연구와 지원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2부 패널 토의 시간에는 김기철 한국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패널 토의에 참가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임준영 사무국장은 단순히 생산을 늘리는 정도로 식량 위기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생태계 전체의 순환 구조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여러 대안들을 함께 생각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식량 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구라는 곳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고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가고 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앙인들의 실천이고 신앙인들의 인식이 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고. 김기철 센터장은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식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식량 안보, 유전자 변형 식품뿐만 아니라 생물 자원과 바이오 사업 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해외 사역을 마치고 국내에 복귀한 선교사를 돕는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처를 제공하거나 국내 사역을 연결하는 일이 대부분인데요. 귀국한 선교사들의 이동 수단이 되는 차량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섬기는 선교회, 자동차 선교회의 사역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의 열쇠를 넘겨받고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들.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량을 확인하는 일이 흡사 렌터카를 빌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동차 선교회를 통해 무상으로 차량 지원을 받게 된 선교사들입니다. 귀국하는 선교사들과 출국하는 선교사들은 이렇게 자동차 선교회의 배차에 따라 차량을 인수인계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은 자동차 선교회의 도움으로 국내에서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멀리 가는 일들도 좀 있었어요. 또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차량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했던 곳, 또 요구했던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자동차 선교회는 해외 선교사의 차량을 직접 출국해 수리해주거나 잠시 귀국한 이들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교회 박경수 본부장은 15년 전 해외 선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차량 문제라며 귀국 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고자 사역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술력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수리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부속 구하기도 어렵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불편해하는 게 차 문제인 거예요. 렌트카를 빌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차가 없이 다니자니 너무 불편하고. 자동차 선교회는 최근 코로나와 여러 국제 정세 변화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며 차량 대여 봉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80대의 차량으로 선교사들의 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늘며 점점 차량 대수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름이 알려질수록 선교회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선교사들이 차가 필요 없을 때까지 사역을 진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차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뭐 그 필요가 없어지면 안 하겠죠. 자동차 선교회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다카 선교회와 함께 다카 선교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퇴한 선교사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비전을 품고 경남 밀양 지역에 선교인 마을을 만들어 사역 중입니다. 박 본부장은 꾸준히 선교사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복음은 한국 개신교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82년 성경의 일부가 한글로 최초 번역된 존 로스 선교사의 누가복음 전서가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성경이 140년 전 북한어로 번역된 데다 연구 목적의 재번역만 이루어져 현대 성도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던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접근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존 로스 독자판을 펴냈습니다. 정성관 기자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140년 전 최초의 한글 성경인 존 로스 누가복음 전서를 독자판으로 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존 로스 성경 번역본은 평범한 기독교인을 위한 목적보다 전문 학자들을 위한 연구용이었기 때문에 이번 출간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9일 출판기념 간담회를 열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존 로스 성경이 읽히기 원한다며 출간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oday, Korean Christians are able to read the Bible in a large number and variety of translations. That the one Bible that has not been available for Korean Christians to read is the Bible that has been called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hurch. And so what we wanted for today's Korean Christians was for them to be able to read the Bible exactly as it first appeared in 1882.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인 존 로스는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 출간해 한국 개신교의 출발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의 누가복음 성경전서는 선교 초창기부터 한국 개신교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한국 교회가 매년 신앙을 잃고 성도가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존 로스 성경을 통해 다시 말씀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 로스의 절대적인 신뢰를 성경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That is the Korean church's one hope. It's to recover its trust in the Word of God alone. 에릭 폴리 목사는 독자판 존 로스 성경이 휴대하기 좋은 크기와 내구성 좋은 재질로 제작돼 독자들이 어디서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다며
성경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영적 성장을 이룬 것처럼 말씀을 통해 현대인들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2023년까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도행전 3권을 합본으로 출간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담은 21세기 독자판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과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등 510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9일 행정예고안 개정안에 그간 논란이 됐던 성평등과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한 동일안으로 볼 수 있다며 크게 바뀐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성평등 의식 등의 개념을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 용어로 변경한 것, 성재생산 건강을 성생식 건강과 권리라는 용어로 수정한 것, 성소수자를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 용어로 수정한 것은 차별, 혐오, 편견 조사 및 치정 대상 내용들을 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가 이주민 선교의 현실을 돌아보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목회자들이 참여해 이주민 사역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교학회 허은열 목사는 한국교회가 해외 파송과 마찬가지로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 다문화 가정이 주류를 이루는 농촌 선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창선 상임대표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닌 전략이 필요하다며 포럼을 통해 이주민 사역을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500만 이주민 시대를 준비하자고 전했습니다. 제54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19 엔데믹 단계에서 3년 만에 정상적인 현장 기도회로 12월 5일 국내외 국가 지도자와 기독교계 및 각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1966년 제1회 대통령 기도조찬회로 시작한 국가조찬기도회는 반세기를 넘어 54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 종식, 경제와 안보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 문제 등 중요한 과제를 두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소속 김동영 작가가 엠브레이싱 품달을 주제로 개인전을 진행 중입니다. 작품을 통해 행복을 그려내고 싶다는 김 작가는 자신을 행복을 그려내는 행복화가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목말라하는 사랑과 행복, 기쁨 따위는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틀에 박히지 않은 공간의 자유로움 속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작가만의 크고 작은 네잎클로버들의 춤추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영 작가의 작품 전시회는 금호미술관에서 이달 13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지원단체 사단법인 아시안미션과 구TV가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안미션은 1981년 이랜드가 시작한 선교사 지원 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과 모금을 통해 국내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섬기는 단체입니다. 아시안미션 이상준 선교사는 그간 선한 사역을 알리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며 선교 사역의 확산을 위해 구TV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선한 사역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구TV의 존재 이유라며 이번 협약이 아시안미션의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헬로윈 축제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이 지난 9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사흘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헬로윈 축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사무실 PC에서 삭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 종용한 혐의로 최근 경찰특별수사본부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고 상황을 상부에 늑장 보고한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서울경찰청 상황 3팀장도 이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특수본은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이
정보 보고서 삭제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초까지 전동차 48칸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평균 155.6%로 출근 시간대 9호선 급행열차 한 칸에 약 249명이 타는 셈입니다. 9호선은 현재 6칸 차량이 45편성으로 운행 중인데 한 편성의 전동차 칸수를 늘리려면 기존 6칸을 기준으로 건설된 기계 설비와 신호 시스템을 개량하고 유치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필요해 2032년에나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우선 6칸 열차를 증편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했지만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 4건 중 1건이 집중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종률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전체 인구 대비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율은 3.1% 수준입니다. 지난달부터 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인구 중엔 9.3%가 추가 접종을 마쳤고 18세에서 59세의 접종률은 0.3%에 그쳤습니다. 보건당국은 14일부터 BA4, BA5 기반 화이자 2가 백신 접종도 시작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량 백신 3종이 모두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7월 1호기 초도 시험 비행 성공에 이어 2호기까지 무사히 비행에 성공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KF-21 2호기는 10일 오전 비행에서 35분간 창공을 누비며 각종 비행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최고 속도는 1호기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수준인 시속 약 407km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이자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한 지 20년 만에 날아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의석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방송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220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다고 집계했습니다. 민주당은 21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상원은 민주 48석, 공화 47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의회의 선전에 안정적 후반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셈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수치상으로 승리이기는 하지만 상하원 석권을 모두 누렸던 전망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현지 시간 9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경쟁업체 FTX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코인 시장이 이틀째 대폭락했습니다. FTX 사태가 이날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은 16,000달러 선마저 무너지면서 2020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낸스는 FTX에 대한 기업 실사 결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이 FTX의 고객 자금 관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내용 등을 참고해 인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현지 시간 9일 지역 방문 중 한 20대 남성이 던진 계란에 맞을 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타임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23세 남성이 요크를 방문한 찰스 3세 부부에게 이 나라는 노예들의 피로 세워졌다고 외치며 계란을 던졌다가 무장경찰 4명에게 체포됐습니다.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된 이 남성은 전 녹색당 소속 요크 시의원 후보이자 기후변화 관련 과격 시위를 하는 단체 멸종 저항의 지지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현지 시간 9일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1,000명 이상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메타는 모두 87,000명을 고용 중입니다.
이번 결정은 메타 18년 역사상 첫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사무공간 축소와 재량 지출 축소, 내년 1분기까지 신규 채용 동결 등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메타 역사상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알린다며 슬픈 순간이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까지 공기가 탁하다가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어와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부산과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에다가 지난달 이태원 참사까지 많은 사건, 사고로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내온 만큼 수능일까지 건강과 체력 관리 잘 하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